자,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그 책에 대한 구성들 보도록 하겠는데, 책의 그 내용 들어가기 이제 9페이지네요. 9페이지에서 보면 각 장별로 제가 그 출제 경향 분석표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각 장별로. 그래서 이제 논리 회로 같은 경우는 조합 논리 회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에서는 3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거기서 보면 제가 스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죠. 이런 경우들은 출제들이 빈번하게 되고 있는, 빈도수가 높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타 표시를 해놓은 내용들이 또다시 문제와 시험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제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각 문제로 들어가서 봐보시게 되면, 그 앞에서 보면 뭡니까? 1번 문제에서 보면은 출제 가능 지수라는 게 있죠. 출제 가능 지수에서 보면 뭡니까? 그 삼각형 표시가 총 5개가 있을 겁니다. 5개 중에서 그 개수가 뭡니까? 적을수록 출제 빈도수가 낮아질 거고, 많을수록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는 사각형 표시가 3개로 되어 있죠. 그 하, 중, 상 이렇게 보면 돼요. 난이도를. 가장 난이도가 적은 것은 하, 2개로, 1개로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중인 경우는 2개, 상인 경우는 3개. 이런 형태로 각각의 기출문제가 출제 가능성과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떤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봐보시고, 그 옆에서 봐보시면 연도 나와 있죠? 2010년도 정보 컴퓨터인데, 기출문제에서는 정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기전자통신에서 나왔던 문제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등에서도 나왔던 문제도 한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 강의만 현재 프린트물로 나가고, 다음 주부터서는 책으로 진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이제 논리 회로인데, 1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불함수에 대한 카르노프를 이용하여 입력 변수와 항수를 최소화로 간소화한 불함수 f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잠깐, 저기 문 닫아주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간소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모두 다 구해보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합니다. 자, 변수는 지금 A, B 하고서 CD로 해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항들이 나타날 때 0, 1, 2, 그 다음에 0, 1, 2, 3, 4, 5죠. 5에다가 그 다음에 7입니다. 그 다음에 8, 9에다가 10, 11입니다. 12하고 13이죠. 14, 15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카르노프 도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여기가 있죠. 자,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밖으로 빠진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경우는 뭐냐면 B의 D가 되겠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네 규칙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씁니까? B의 바에 D의 바가 되겠죠. B의 바에 D의 바가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3개를 묶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남아있는 세 개를 묶어 나가는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묶어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얘는 지금 여기 두 개를 묶을 때 이런 방식으로 묶어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묶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를 묶어 나가는 방법은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묶어 나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 나가는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4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같은 경우는 C의 바에다가 D, C의 바에다가 D가 된 상황 속에서 결론 두 가지 있겠죠. 이 경우로 묶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이 경우로 묶을 수 있는 경우. 지금 파란색, 이 하늘색으로 표현한 것들을 다시 두 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BD의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에다가 플러스 C의 바에 D에다가 이 경우가 각각 이 경우일 때고 이 경우일 때. 이 경우일 때가 A에다가 B의 바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 경우죠, 이 경우. 이 경우일 때는 A에다가 CI입니까? 그래서 이때는 AC가 되겠죠. 네? AD죠, AD.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선. 이제 이건 똑같은 거니까 B의 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된 상태 속에서 자, 이거죠, 이거. 이렇게 묶어주는 이 방법이죠. 이때 같은 경우는 B의 바에 C의 바죠. B의 바에다가 C의 바. 이게 B의 바에다 C의 바에다가 다시 또 이 경우는 뭐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B의 바에 C의 바일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똑같이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되고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가 되고 플러스 A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한번 골라서 봐본다면 현재는 답이 5번에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맞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간수하는 방법들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객관식 시험 출제된 바가 있죠. 자, 이런 형태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이제 2000년도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죠. 초창기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보셔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시에는 뭐냐면 A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에 플러스 B라고 해둔 상태 속에서 이 칸을 네 칸을 뭡니까 지금 5줄을 표시해 놓은 거죠. 이렇게 5줄을 해놓고 나서 현재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죠. 이게 단순하게 이거는 간수화가 된 과정이 아니라 각각에서의 어떠한 부울대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뭐냐면 A 플러스 전개해서 보면 B에다가 A의 바 플러스 B에서 이제 B가 되겠죠. 이 경우는 당연히 이제 B가 되지만 그래서 이 경우일 때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B로서 표현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B에 바가 있구나.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A에다가 A의 반은 0이 되는 것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있는 식은 다시 풀자면 A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 이게 편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요식이었습니다. A는 이꼬르 A 플러스 A, B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A, B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는 같은 거죠. A에다가 1 플러스 B가 돼서 1 플러스 B는 뭡니까? 1이나 마찬가지죠? 1이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A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 대신에 A 플러스 A, B로 대치를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A 대신에 A 플러스 A, B로 대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에다가 A, B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 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랬습니다. A 플러스 A의 바는 1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럼 그런 경우니까 여기서는 A가 나오면은 바로 플러스하고서 A하고 플러스 A의 바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B가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A의 바는 1이 되는 것을 이용했으니까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하는 식인데 여기에 있는 식을 다 쓰도록 했던 거죠. 당시에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을 차례대로 풀어서 최종적인 이 결과가 나오도록 했던 그 문제가 2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제가 출제 가능 지수를 2개로 해두고 난이도는 하라고 했죠. 난이도는 낮은 내용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제 3번 문제와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2014년도에 시험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다음 저합 논리 회로를 부울대수 논리식으로 쓰셔. 근데 그대로 부울대수 논리식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최소한 논리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으로 간소한 후에 간소화된 논리식을 쓰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건 문제 출제가 될 때 기평으로 2점짜리로 출제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W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WX가 나오겠죠? W 플러스 X죠? W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다시 W하고 AND 게이트로 만났으니까 W에다가 W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ND 게이트가 되는데 여기는 X 플러스 Y죠? 여기는 X 플러스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Y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ND 게이트니까 이때는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AND니까 Y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F에 관한 것은 W는 W에다 W 플러스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Y 플러스 Z 이런 방식에서 먼저 논리식을 써보면 이런 논리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간소화를 시켜봐라 그랬습니다. 간소화를 시켜봐라. 그럼 이 식을 가지고서 관사를 시킬 때는 이걸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 W.W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W입니다. WX가 됩니다. 플러스 XY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Z에다가 플러스 Y하고 Y니까 Y가 되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Z.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서 봐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하고 이 식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W에서 W 플러스 W의 X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는 W가 앞에 나오고 나면 1 플러스 X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W가 돼버리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W가 되는 거고 얘는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는 거 일단은 W 플러스 XY에다가 플러스 XZ가 되고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 식이죠. 이 식 있죠. 이 식에서 보면 Y를 빼놓고 나면은 바로 얘는 바로 이 두 개의 식은 바로 계산하면 이때는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W에다가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X, Z 여기가 간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쓰라고 쓰니까 이거가 되고 간소화된 최종적인 식은 여기에 될 수 있도록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제가 됐던 것이 2002년도에 출제가 됐던 거니까 이것도 보면 (2002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문제 수준들이 좀 난이도들이 좀 높지는 않았던 그 당시의 문제들입니다. 자, 불 함수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카르노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리해를 그리셔. 여기였었죠. 당시에 이 문제는 특히 주의하라고 그랬죠. 당시에 이 시험 출제가 당시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카르노프 도표를 그려줬어요. 여기서 당시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카르노프 도표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C로 하고서 여기를 A, B로 준 거죠. 보통은 우리가 할 때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할 때 여기를 A로 두고서 여기를 보통 3변수일 때 B, C로 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 여기를 C로 해두고 여기를 A, B로 서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카르노프 도표에서 위치가 서로 달라지겠죠.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0이 되고 이제 1이 될 거고 0, 0이고 0, 1이고 1, 1이고 1, 0이 될 텐데 첫 번째 A에서 B에다가 C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A, B에다가 C의 프라임일 때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C'이죠? C' 상태에서 A, B가 되니까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이 위치가.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이게 되겠죠. 그럼 뭐냐면 C의 바인 상태 속에서 A에다가 B의 바인 것은 뭐냐면 여기가 되겠죠.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C일 때. 그러면 C이면서 A의 바에 B의 바인 거. A의 바에 B의 바인 것은 여기 표시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됩니다. 네, 다음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C입니다. C이면서 A의 바에다가 B인 것이니까 현재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묶어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묶었을 때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가 A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A의 바에다가 이때가 C.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론은 그럼 뭡니까? F는 이꼬르 A의 바에
C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C의 반대 얘는 다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논리 해로도를 그려봐라 그랬죠? 그래서 XOR 게이트를 그대로 그리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A하고 C가 있고 나서 F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얘를 가지고서 여기를 A로 놓고 나서 BC로 놔버리게 되면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A의 바에다가 B가 돼버리고 여기가 뭡니까? A에다가 B의 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해로가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를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 이쪽 행을 C로 받고 이 열을 뭡니까? A, B로 놓고서 했다라는 거. 이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우리 정보 컴퓨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전기, 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서 봐두셔야 돼요. 주목을 하고서 봐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 접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좀 봐줘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기, 전자, 통신에서 출제가 됐던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불함수 FA1, FA2, FA3을 이용해서 구성한 조합 논리로 나타낸 것이다. 최소항들의 하부 형태로 표현된 출력 Y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FA1, FA2, FA3. 근데 FA1에 대해서는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최소항에 의해서 시그마 표시로 해서 3, 6, 14라고 해뒀네요. 그 다음 FA2는 뭐냐면 시그마 M에서 3, 6, 7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소항의 합형태, 최소항들의 하부 형태로 표현된 출력 Y를 풀이 과정과 함께 써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뭐냐면, 여기서 XOR 게이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FA1에서 같은 경우 항들이 뭡니까? 6하고 7하고 13하고 14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3하고 6하고 7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일 때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일 때는 진리표가 어디 있습니까? 00일 때는 0이고 01일 때 10일 때만 11이 되고 11로 서로 같을 때 0이었죠. XOR 게이트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출력 결과는 뭐가 되냐? 여기서 출력 결과는 두 개 항에서 보면은 서로 공통되게 들어있는 거, 이것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거 XOR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77이 같이 있다 할지 66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얘는 항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뭐냐면 서로 여기서는 13하고 14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3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건 3에다가 13에다가 얘가 1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와요. XOR 게이트일 때 같은 경우는 두 개 항 중에서 두 개에서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것은 이건 제가 됩니다. 6이랄지 7이라고 하는 건 제가 돼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일 때는 둘 다 들어가 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F의 3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기죠? 5, 6, 7에다가 14에다가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AND일 때는 두 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14 하나밖에 없죠. 14 하나. 여기는 뭡니까? 이거죠. 14 하나입니다. 여기. 다시
다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XOR 게이트로 만났죠? XOR 게이트로 만났으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빠지고 각각에서 이제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향하고 이게 이 향이죠. 연산할 때 여기에 있는 것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연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봐보시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항은 제한 나머지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는 6번째 항하고 7번째 항하고 13번째 항 이게 됩니다. 최종적인 F에 관한 최소항을 합형태로 표현하면 이 형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 유념해서 봐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XOR 게이트일 때, AND일 때 보면 이렇게 항들이 나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까 얘기인데, X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의 항에서만 포함되어 있을 때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AND일 때는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OR일 때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에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도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전기전자통신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우리 정보컴퓨터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자통신에 2006년도에 나왔던 문제지만 우리 정보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은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의 10진수를 표시하기 위한 BCD 7세그멘트 디코더 응용 회로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세그멘트 2는 BCD 코드 중에서 0, 2, 6, 8에 대해서만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2에 대한 불함수를 표준 곱의 형태로 구하여 쓰고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에 최소화하여 표현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그러기 전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예제를 한번 살피면 되겠죠. 보충 자료를 봅니다. 안 보이는구나 이거. 전혀 안 보이네. 큰일이네. 보지 마시고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한번 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알파벳 지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계에서 보면 디지털 시계 같은 데서 봐보면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방식이 나오죠. 지금 표현할 때. 그럴 때 지금 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A,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죠?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겠죠. F가 되고 여기가 G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여기서. 진리표를 만들어 나가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 그 다음에 B, C, D, E, F, G 이 형태로 먼저 진리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로 제로라고 하는 것은 0 아닙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보면 뭡니까? 0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것은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에서 1이 있고 G는 이건 활성화될 필요가 없겠죠. 그럼 1일 때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아니야. 0이 만들어지려면 A와 B와 C와 D와 E와 F만 활성화가 되고 G는 활성화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0일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 1이 될 때 같은 경우는, 1일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만 1이면 되겠죠? 1이 될 때는 여기만 1이 되면 되니까 B하고 C에서만 1이 있으면 되죠. B하고 C에서만. 자, B하고 C에서만 1이 있으면 되니까 0이 되고 여기가 1, 1이 되고 0, 0, 0, 0, 0가 되면 되겠죠. 1, 1. 영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0일 때. 그러면 2일 때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G하고 E하고 D죠? 그러면 AB하고 아니고 D하고 입니까? 0이죠. 아, G도 편되지. 네. 자, AB, DE에다가 G.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 0에 0에 이제 1에 1일 때입니다. 3일 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봐보면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3이 이렇게 표현됩니까? 3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A, B, C, D에다가 G네요. F하고 E만 안 되겠죠? 이래 0, 0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4일 때로 갑니다. 4일 때. 0에다가 1에다가 0에 0이 되겠죠. 자, 4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이 될 때 어떻게 표현됩니까? 4는 거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육아입니다. 4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BC하고 FG인가요? BC하고 FG. BC하고 그 다음에 F하고 G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때입니다. 5일 때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5가 표현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니까 B하고 E만 표현이 안 되고 다 표현되겠죠? B하고 E를 제하고서는 B하고 E만 B하고 E만 0이 되고 나머지 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입니다. 6일 때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할 때 이렇게 6이죠? 이렇게 해서 6이니까 B 하나만 뭡니까? B 하나만 0이고 나머지가 B 하나만 0이고 나머지가 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입니다. 7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 물론 이제 7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경우는. 뭐 7을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가정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가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면 되고 여기서 7은 이렇게 푸는 거로 했죠. 그래서 A, B, C에다가 F 했네. A, B, C에다 F. A, B, C에다가 F. 그 다음에 이제 8입니다. 8은 다 되죠, 8은 전체가 다 되니까 이때는 1, 1에 1이 되겠죠. 자, 9입니다. 9 같은 경우는 이렇게 9가 표현됐네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9 같은 경우는 2만 제하고 나머지죠. 1에 0에 0에 1.
자, 2만 제하고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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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다가 제로가 되고 1에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불드 카르노프 도표에 의해서 간소화를 시켜보자면 대표적으로 문제는 뭐 있습니까? 여기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에 대해서만 간소화된 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기로 했죠. 카르노프 도표에 의해서. 일단 2를 가지고서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풀 때 이런 방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에다가 C, D가 됩니다. 그럼 내가 0부터서 9까지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변수일 때는 16개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뭐냐면 10부터서 15까지는 don't care로 처리합니다. 일단 10부터서 10얘는 don't care로 처리합니다. don't care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 놓은 상태 속에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경우가 뭡니까? 자, 0인 경우, 그 다음에 2인 경우, 그 다음에 6인 경우, 8인 경우죠. 자, 0인 경우 0, 그 다음에 0, 1, 2, 2가 있죠. 그 다음에 6이죠. 6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이 있죠.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에 대해서 간소화된 식을 한번 구해보자면 2에 대해서 간소화된 식을 구해보자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네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1이 하나가 여기 남는데 1이 하나가 있을 때 don't care를 묶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이 방식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대한 것은 얘는 뭐냐면 양쪽에 네 규칙에 1 있는 경우는 뭡니까? B의 바에 D의 바가 되죠? 플러스 여기는 뭐냐면 C에다가 D의 바가 됩니다. 그럼 현재 2에 대한 식을 간소화시키면 현재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식이 됐을 때 이제 그 식이 되고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에 대해서 뭡니까? 표준곱의 형태로 구성하여 쓰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것은 뭡니까? 2에 대해서는 F에 X, A, B, C, D가 되는데 이꼬르 시그마 하고서 M 하고서 0, 2, 6, 8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don't care입니다. 뒤에서 don't care는 D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don't care로 D로 해서 10, 11, 12, 13, 14, 15 2에 대해서 표현해봐라 그랬을 때는 요겁니다. 문제가 합의 고명태의 표준화된 형태로 표현해 보시오라고 얘기했죠.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간소화된 식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고 밑에 것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서 써달라고 했던 것이 정의전도 동신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여기서 A든 B든 같은 방식으로 식을 풀 수가 있겠죠. 그 경우는 제가 그 해설에서 봐보시면 그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것, F에 대한 것을 써놨죠. 그것은 각자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그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같은 경우 이 상태 속에서 지금 뭡니까? 0, 2, 3 그 다음에 5, 6, 7, 8, 9를 가지고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 가지고 A에 대한 간소화된 식이나 B에 대한 간소화된 식이나
F에 대한 간주화된 식, 이런 것들은 각자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2001년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 비중 있게 보셔야 될 문제예요. 제가 회로에서 보면 먹스 회로를 이용해서 먹스 회로에 대한 실현표 구하는 것들 있죠. 이 경우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보 컴퓨터 분야에서 제가 출제 가능 지수를 내가 몇 개로 했냐면 4개로 해뒀죠. 그만큼 먹스 회로에 의해서 실현표라고 그러죠. 실현표 만드는 것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7번하고 8번 문제가 실현표하고 연관된 문제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보면 또 뭡니까? 9번 문제가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 있죠? 이것도 뭐냐면 먹스회로 문제죠. 그래서 먹스회로 문제가 지금 세 문제가 먹스회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먹스회로를 가지고서 개념 정리하는 것들이 꼭 중요하니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A, B, C 세 개의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입력 변수 값 중에서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많을 때 출력 F가 1이 되는 논리 회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시면 A, B, C가 주어져 있고 지금 0에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그 다음에 1에 1에 0일 때, 그 다음에가 1에 1에 1일 때. 이렇게 세 개 변수를 가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F에 대한 출력이 뭐냐면 1의 개수가 많을 때만 1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0이죠, 0이죠, 0이 될 거고 1의 개수가 많을 때니까 이게 1입니다. 1이고 0이고 1의 개수가 많을 테니까 1에 1에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진리표를 만들도록 했던 게 그 당시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쓰도록 했었어요. 그 당시에 문제가 여기 값을 쓰도록 했던 거고, 그 다음에 7-2번 문제. 출력 F의 간소화된 논리식을 곱의 합형태로 쓰시오 그랬죠. 곱의 합형태로 써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C로 놓고 풀었을 때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 1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랬을 때 F에 관한 식은 뭐냐면 F에 관한 식은 자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되겠죠? 세 개. 이렇게 묶였을 때가 A, B입니다. 이렇게 묶이는 게 A,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인 게 B, C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7-3번 문제가 중요하죠. 사투일 먹스회로의 입력 데이터를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선택선을 s의 1, s의 0 출력을 F라고 할 때 선택 입력에 대한 데이터 입력과 출력 사이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선택 입력 S의 1에는 B를 연결하고 S의 0에는 C를 연결하는 상기의 회로를 4to 1 먹스 회로를 이용하여 설계하고자 할 경우 I의 0, I의 1, I의 2, I의 3의 논리식을 쓰시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죠? 선택선이 S의 2하고 S의 0이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입력선이 A하고 B하고 C가 들어갑니다. F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I의 0, I의 1, I의 2, I의 3.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에서 들어가야 될 값이 어떤 것인가 얘기인데, 그럼 여기는 뭐냐면 A 값들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는 거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반드시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진리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진리표를. 여기 진리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 진리표를 이용하는데 이제 그럼 이제 먹스 실험표죠. 먹스 실험표. 먹스의 실험표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먹스의 실험표는 뭐냐면 그려 나갈 때 내가 여기서 선택선을 BC로 선택하죠. BC로. 여기를 BC로 선택선을 BC로 했으면은 여기가 A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00일 때 01일 때 그 다음에 이때는 카르노프 도표가 아니니까 10 순서로 쓰면 됩니다.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I의 0, I의 1, I의 2, I의 3. 그럼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도 여기는 0이 되고 1이 되겠죠? 그것에 맞게끔 이 진리표를 여기 표시합니다. 여기서 현재 여기에 있는 진리표 나오죠? 여기에 있는 진리표를 그대로 갖다 여기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A, B, C일 때 A, B, C가 000일 때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1일 때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게 0, 0, 0, 0일 때 0, 0, 1일 때인데 이때는 여기에요. A가 0이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0이 되고 0에 0에 1 되죠.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상태 속에서 할 때가 0, 1에 1에 1이죠. 여기가 0에다가 1에 1에 1이 되겠죠. 풀어나갈 때 항상 그렇게 두 개 값이 00일 때는 두 개 값이 00일 때 0입니다. 이때는 두 개가 00일 때는 여기는 0이에요. 두 개가 11일 때는 1입니다. 두 개가 00일 때 0이고 11일 때는 1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의 값이 A니까 A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 얘기니까 0, 1일 때는 A가 되는 거고 0, 1일 때는 A가 되고 1, 0일 때는 A의 바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0이 0이고 I의 1이 A고 I의 2가 A고 I의 3이 1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카르노프 도표하고 같긴 하지만 카르노프도 간소화를 시키는 거고 멀티플렉서 실험표는 성격이 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15페이지에서 8번 문제인데 제가 이건 옷차림이 앞에 문제 풀이하고 다를 겁니다. 촬영이 좀 잘못돼서 재촬영하느라고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를 풀자면 조건에 따라서 2중 4to 1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전가상기를 구현할 때 그림의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XY는 이진 입력 변수이고 그 다음에 C의 E는 이제 캐리의 이제 입력 변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S는 합을 의미하고 합을 의미하는 이진 출력 변수고 C 아웃은 캐리 출력을 의미하는 이진 출력 변수이다. 그 다음에 S의 0하고 S의 1은 멀티플렉서 선택 입력을 나타내고 I의 M,N은 멀티플렉서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I의 M,N일 때는 무슨 의미냐면
M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i의 0, i의 1, i의 2, i의 3 그럴 테고 바로 N 같은 경우는 N 값이 가질 수 있는 경우는 0하고 1일 때죠. 0하고 1일 때인데 0일 때는 썸을 나타내고 1일 때는 C 아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처음에 두 개가 i의 0, i의 1, i의 2, 그 다음에 i의 3 그랬죠. i의 0에서도 i의 0에서 뭡니까? 0,0이 있고 0,1이 있죠. 0,0은 합에 대한 거고 0,1에 대한 것은 캐리에 대한 것이겠죠. 그걸로 나타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형태의 멀티플렉서를 이중 멀티플렉서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이 전가산기에 대한 진리표를 먼저 봐야 되겠죠. X하고 Y하고 Z가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고 C 아웃이 있겠죠? 그럼 이 경우를 가지고서 보자면 X하고 Y하고 C인입니다. C인. 입력 변수가 3개라고 쓰니까 X, Y하고 입력 변수가 캐리가 C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0,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그 다음에 1에 1에 1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는 합이 0이고 캐리가 0이죠. 1에 0입니다. 1에 0입니다. 0에 1이 되겠습니다. 자, 1에 0이 되고 0에 1이 되고 0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1에 1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실현표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입력 뭡니까 선택 변수를 x, y로 놓고 나서 풀어야 됩니다. 이때는 자, S에 대한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가 X, Y로 바로 그 멀티플렉서 회로에서 S에 1하고 S에 여기서 그래 선택 변수가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X, Y하고 Y가 들어갔고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C에 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여기가 C인이 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00일 때, 00일 때, 01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그 다음에 11일 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가 i의 0에 0, i의 0에 1, 아니. i의 1에 0, i의 2에 0, i의 2에 3에 0. 그러면 이제 이 진리표를 가지고서 여기로 봐야 됩니다. 이게 S에 관한 것은 이 진리표가 여기죠. 선택선을 00으로 본 거죠. 지금 이쪽으로 보고서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1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0하고 1이니까 여기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겠죠. 0, 1이네요. 그 다음에 0에 1에 0이죠. 0에 1에 0 같은 경우 이때가 이제 여기가 1이 되겠네. 자, 0에 1에 1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1이 되고 0이 되겠죠. 0이 되고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0, 1이 됐을 때는 현재 여기에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C이나 뭡니까? 이쪽에서 선택 변수로 들어와 있고 여기가 전부 다 이제 C인 상태가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를 비교해서 보면 되니까
0, 1일 때니까 C인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C인의 바가 되겠죠. 여기도 C인의 바가 됩니다. 0, 1이니까 이때는 C인이 되겠죠. 이렇게 S에 관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 아웃입니다. 그래서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인이 있습니다. 0하고 1이 있습니다.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그 다음에 1, 1일 때. 그럼 이때는 뭐냐면 i의 0에 1이고 i의 1에 1이 되겠고 i의 2에 1이 되겠고 i의 2에 3에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 0, 0에 0에 1입니다. 0에 1입니다. 그 다음 1에 1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 여기죠, 여기서. 제로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전부 다 C입니다. 이런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봐보면은 처음에 두 개는 고정을 시켜줬죠,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는 고정을 시켜줬죠, 여기서. 이 두 개를 고정을 시켜줬죠. 예, 여기 두 개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네요. 얘하고 여기가 여기죠? 얘하고 여기죠? C인의 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C인에다가 여기가 있죠? 이게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가번이죠? 여기가 가번, 여기가 나번, 여기가 다번, 여기가 라번입니다. 시인의 바에 나번은 시인, 다번은 시인의 바에 라번은 시인. 요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 맞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가상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세로로 설계한, 그래서 실험표를 구현한 이런 개념에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그 이전에도 보면 예상됐던 문제가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전가상기가 아닌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설계할 수 있겠죠.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설계할 수 있는 개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논리 회로에서 먹세 회로에 관련된 것들은 이후로도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9번 문제가 2015년도에 나온 전기전자통신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다음은 사투인 먹세로를 이용한 응용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설계 절차에 따라서 가로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로 써라, 이런 얘기죠. 1단계에서는 세 개의 논리 변수를 찾는 최소항들의 합형태로 표현된 불함수 F를 만족하도록 그림과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랬을 때 이제 가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건 여러분 앞에서 식을 가지고서 이건 그대로 실험표를 가지고 구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건 실험표를 가지고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실험표를 가지고 푸는데, 실험표에서 봐보면은 A의 2하고 A의 1 여기 있죠, 이렇게. A의
A에 2하고 A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A에 0이죠 여기서 A에 0이 마찬가지 4개로 이렇게 그려서 보면 되겠죠.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래서 이제 지금 뭡니까?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럼 여기가 A의 0 이제 이때 표현하면 되니까 A의 2, A의 1, A의 0 형태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뭡니까? 카르노프 항으로 보자면 여기가 0, 1, 0, 1, 2, 3, 4, 5, 6, 7 이렇게 가야 돼 항이. A의 2, A의 1, A의 0 형태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1, 2, 3, 4, 7이죠. 1, 2, 3, 4, 7. 1, 2, 3, 4, 7항에서 표현되니까 거기 안에다 표현합시다. 자,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1, 2, 3, 4, 7. 그리고 나머지 제로죠? 제로고, 제로겠죠. 1, 2, 3, 4, 7.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0, 1이니까 여기 항이 지금 A의 0 아닙니까? A의 0이죠 여기가. A의 0이 될 거고 얘는 지금 1이 될 거고 여기가 A의 0에 바가 되겠죠? 여기가 A의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면 뭐였어요? 자, A의 0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가 뭡니까? A의 0이라고 되어 있죠?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니까 기억번에서는 요거 기억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A가 기억번이죠? A의 0에 바가 됩니다. 그럼 단계 이제 2입니다. 그림 나는 단계 1에서 구현된 회로를 적용하여 구성한 회로이다. 이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A의 0, A의 1, A의 2에 각각 1, 0, 1을 입력하였더니 Q의 값은 니은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1, 0, 1이니까 얘가 지금 1이죠. 얘가 1, 0이고 1, 0을 집어넣고 지금 여기가 지금 A의 0의 프라임 아닙니까? A의 0 바가 되죠? 그러면 내가 1, 0을 선택하면은 I의 0, I의 1, I의 2번 이게 선택이 되겠죠? 얘가 선택이 되죠? I의 0에서 이 프라임이 선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번 Q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죠. Q에 대한 식을. 자, Q에 대한 식을 씁니다. Q에 대한 식을 써보면 거기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지금 여기서 출력되고 있는 게 Y 아닙니까? Y하고 Y가 지금 A의 0의 프라임이죠. A의 0의 프라임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는 A의 2하고 A의 0이 5화 게이트죠? A의 2하고 플러스 A의 1이 5화 게이트로 만나는 거죠. 현재 들어가는 값이 이때 뭐였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1이 들어와 있고 얘가 0이 들어와 있고 얘가 1이 선택이 되어 있는 가만이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면 1하고 0에 의해서니까 1인데 1이 되는데 A의 바가 돼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0으로 바뀌어버리죠? 0에다가 뭘 해봐야 항상 이거는 제로가 돼버리겠죠. 이거는. 그래서 9번 문제에서는 그 나번은 항상 0이 되는 그런 기록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PLA로 설계하는 겁니다. PLA. 10번은 이제 PLA의 설계의 원리를 봐나가시면 돼요. PLA인데 F의 0은 A, B, C하고서 M인데 그 뭐가 깨졌다. 문자가 보니까. F의 0에서 지금 뭡니까? 여기서 A, B, C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M입니다. M 0, 1, 2, 5, 6 이렇게 되어 있죠? F의 1 같은 경우는 A, B, C에서 보면 M에서 2, 3, 4, 7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PLA로 구현하려고 한다. 이때 최저급 PLA를 구성하기 위한 곱의 항들을 모두 쓰시오 그랬습니다. 단 최저급 PLA라고 하는 것은 최소 곱항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곱항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력에서 인버터를 붙일 수 있음이라고 했죠. 인버터를 붙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수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거 봐봐요. F의 0일 때나 F의 1일 때 같은 경우는 카르노프 도표를 한번 이용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0, 1, 2에다가 그 다음에 5, 6입니다. 그럼 나머지 0이죠. 이게 이때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수화되지 않을 때를 true라고 하고 보수화된 상태를 false라고 합니다. 그래서 true. 예, 우리가 그 PLA를 설계해 나갈 때는 이제 true인 상태하고 그 다음에 컴플리 상태일 때 요걸 이제 비교해서 옵니다. 컴플리먼트일 때는 이제 보수화일 때입니다. 아래다 쓰겠습니다. true 상태일 때는 뭐냐면 여기에요. true 상태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true 상태일 때 같은 경우 식을 써서 보자면 A의 바에다가 B의 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B의 바에다가 C일 때, 그 다음에 B에다가 C의 바일 때 항이 3개의 항이 나옵니다. true일 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0일 때는 컴플리먼트가 0일 때를 묶어주면 0일 때를 묶어주면 되니까 이때는 이거일 때하고 이거일 때 2개입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 일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BC 일대하고 A의 바에 B의 바에 C의 바일 때 이게 A의 바에 C입니다. 아니구나.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347, 2347. 2347은 뭐냐면 2347 나머지가 영영입니다. 이때 이제 마찬가지 true 상태일 때는 뭐냐면 1 가지고 묶어줍니다. 1 가지고 묶어주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A에다가 A의 바에다가 BC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컴플리먼트 일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때는 자 0일 때 묶으니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묶을 수가 없네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의 바에다가 B의 바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의 바에다가 C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남죠? 이때는 A, B에다가 C의 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우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 경우수가 나와요. 네 가지 경우수 중에서 항수가 최소인 것을 선택해 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놨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더 묶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항이 묶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묶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또는이잖아요, 또는. 얘는 두 개에서는 또는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좀 수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F의 0일 때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여기가 A의 바나 B의 바를 할 수도 있지만 또는이에요. 또는 A의 바에다가 C의 바 B의 바에 C 그 다음에 B에다가 C의 바 이때 보수화되어 있는 것은 BC가 있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F의 2 F의 1입니다. A의 바에다가 B 그 다음에 BC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이때는 A의 바에다가 B의 바 그 다음에 B의 바에다가 C A에다가 B에다가 C의 바 그럼 이제 항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항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항을 계산해 보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항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항을 계산해 보고
이랬을 때 항수가 몇 개랍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때 공통된 항이 공통단 항 제거하고 서로 다른 항 계산하자면 하나, 둘 이렇게 했을 때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입니까? 여기가 네 개인가요? 이 항수가 네 개. 이렇게 했을 때는 항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묶었을 때가 항수가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항수 세 개죠? 세 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항수가 최소인 것으로 선택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죠, 여기. 여기 항하고 여기 항하고 여기 항을 선택하면 항수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 그 최소가 된 항수가 개수가 뭡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죠. 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로 계산돼서 최적화된 PLA를 설계해봐라. 그랬으니까 A의 프라임에 B에다가 BC에다가 A에다가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 이렇게 해서 세 개 항으로 구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를 풀었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